가장 큰 고통은 결심하기 전이 아니라 결심한 이후에 찾아옵니다. 이 길이 정말 맞는 걸까? 라는 의심, 차라리 예전이 더 편했어 라는 후회, 나는 결국 안 될 거야 라는 자기 비난. 혹시 당신도 용기를 내어 첫걸음을 내디딘 바로 그 순간, 이 목소리들이 귓가에 울려 퍼지며 당신의 발목을 붙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 지독한 성장통의 한 가운데로 걸어 들어가 그 목소리들의 실체를 파헤치고 마침내 그것들을 잠재우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한 남자가 나태의 마을을 떠나 겪는 모험담이 아닙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세 가지 거대한 유혹, 즉 타협적인 순응, 망상에 가까운 완벽, 그리고 본능적인 두려움과 어떻게 맞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한 생존 안내서입니다. 저의 책 꿈을 걷는 자의 핵심 통찰과 함께 이 남자의 여정을 따라가며 당신을 가두는 내면의 적들을 하나씩 격파해 보겠습니다. 주인공과 소년이 함께 동쪽으로 길을 걷던 중 그들이 가장 우려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붉은 눈, 거대한 몸집을 가진 진짜 괴물과 마주친 것입니다. 이전까지 주인공이 싸워왔던 것은 자신의 나약함, 게으름, 상상 속의 공포 같은 내면의 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앞에 서 있는 것은 그의 목숨을 실제로 위협할 수 있는 명백한 외부의 적이었습니다. 소년은 두려움에 떨며 그의 뒤로 숨었습니다. 주인공 역시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의 뇌 속 편도체는 또다시 비상벨을 울리며 도망치라는 원시적인 생존 본능을 강력하게 외치고 있었죠. 싸운다면 죽을지도 몰라. 하지만 그는 이전의 그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내면에서는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거든요. 여기서 도망친다면 앞으로도 계속 도망만 치게 될 거야. 지금 이 순간을 넘어서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두려움의 노예로 살게 될 거야. 이것이 바로 행동하는 용기의 첫 번째 시험입니다. 심리학에서 노출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한 환경에서 점진적으로 그 대상과 마주함으로써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주인공은 지금 자신의 의지로 자기 삶의 가장 강렬한 노출 치료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는 두려움에 몸이 마비되려 할 때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움은 나를 지배할 수 없어. 나는 내 선택을 해야 해. 영웅은 두려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두려움을 넘어서 싸우는 자야. 그는 떨리는 손으로 단도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괴물의 약점을 찾기 위해 공포에 잠식당하려는 이성을 필사적으로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거대한 몸집에 비해 불안정해 보이는 오른쪽 다리, 바로 그 순간 소년도 용기를 함께 냈습니다. 그저 숨어만 있던 소년이 괴물을 향해 돌을 던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저항이 아니었죠. 이것은 연대의 시작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고 그 힘이 합쳐져 더 큰 용기를 만들어내는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괴물의 다리에 상처를 입히고 전력을 다해 도망치는데 성공합니다. 그들이 얻은 것은 단순히 생존만이 아니었죠. 그들은 승리의 경험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싸울 수 있다. 우리가 힘을 합치면 괴물들에게 상처를 입힐 수 있다는 강력한 성공 경험. 이 경험은 이전에 그들이 가졌던 수많은 실패의 기억을 덮어버리고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자기 효능감을 심어주었습니다. 두려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없애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선택하고 그 행동을 통해 작은 성공을 경험할 때 우리는 그 두려움을 지배할 힘을 얻게 됩니다. 괴물과의 사투 끝에 주인공과 소년은 또 다른 마을에 도착합니다. 그곳은 이전의 마을들과는 완전히 다른 아주 지적이고 합리적인 분위기의 지식의 마을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물과 싸우는 대신 그들을 피하고 방어하는 온갖 지식과 기술을 연구하며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주 이상적인 공동체처럼 보였죠. 마을 노인은 말합니다. 이곳은 괴물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피해 살아가는 법을 배운 마을이요. 우리는 직접적인 전투보다는 지혜와 기술로 생존을 선택했소. 이것은 우리 현대사회의 모습을 비유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는 성공하기 위해 수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책을 읽고 강의를 들으며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하고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론을 배우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합니다. 하지만 주인공은 이 마을에서 미묘한 한계를 발견하죠. 마을 사람들은 뛰어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방법은 점점 진화하는 괴물들에게 한계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토론하고 연구하고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지만 그것을 실제로 실행에 옮겨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는 부족해 보였죠. 노인은 고백합니다.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는 모르고 괴물들도 더욱더 진화하여 우리가 막는 방법을 점점 무너뜨리고 있다오. 이것이 바로 지식의 함정입니다. 행동하지 않는 지식은 결국 공허한 이론에 불과합니다. 수영하는 법에 대한 책을 100권 읽는다고 해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수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지식의 마을 사람들은 괴물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밀려오고 있는데도 해변에 서서 가장 완벽한 방파제를 설계하는 법에 대해 토론만 하고 있던 셈입니다. 주인공은 이 마을에서의 짧은 경험을 통해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얻죠. 자신이 지금껏 추구해왔던 영웅의 길이란 단순히 지식을 쌓는 학자의 길이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지식을 바탕으로 하되 기꺼이 위험을 감수하고 직접 행동으로 부딪히는 전사의 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진정한 성공과 성장은 아는 것과 해내는 것의 간극을 메우는 과정 속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지식은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를 쥐어주지만 그 무기를 들고 전쟁터로 나아갈 용기가 없다면 그 무기는 녹슨 쇳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지식의 마을은 그에게 행동하는 지혜의 중요성을 가르쳐준 마지막 스승이었죠. 지식의 마을을 떠난 그들의 여정은 이제 마지막이자 가장 혹독한 시험대 위로 올라섭니다. 그들은 들깨떼의 습격을 받아 남은 식량마저 미끼로 던져버리고 간신히 도망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주인공은 다리에 부상을 입고 더 이상 걷기 힘든 지경에 이릅니다. 바로 이 순간 그들을 버티게 했던 마지막 희망의 불씨마저 꺼져가는 듯 보이죠. 함께했던 소년마저 절망에 빠져 울부짖습니다. 우리 이대로 가다가 영웅마을에 도착할 수 있을까요? 계속 이렇게 고난을 겪는데 너무 힘들어요. 지금이라도 포기하고 지식의 마을로 가면 안 될까요? 이것은 성공을 향한 여정에서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되는 가장 깊고 어두운 밤입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더 이상 나아갈 힘도 이유도 찾을 수 없는 그 순간, 바로 절망의 시험이 닥쳐오죠. 주인공 자신도 흔들렸죠. 하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나태의 마을을 떠나 공허의 마을을 지나고 수많은 시련을 겪으며 단단해진 바로 영웅의 목소리였죠. 그는 소년의 손을 잡고 말합니다. 포기하면 우리 영원히 이대로 남아야 해. 영웅 마을을 찾으면 모든 것이 달라질지도 몰라. 최소한 시도는 해봐야지. 이것이 바로 이 이야기의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희망이란 좋은 상황 속에서 느끼는 낙관적인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희망은 모든 것이 최악인 상황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로 선택하는 의지입니다. 정신과 의사 빅터 프랭클은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는 극한의 절망 속에서 인간에게서 모든 것을 빼앗아갈 수는 있어도 주어진 상황에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마지막 자유만큼은 빼앗아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절망 속에서도 삶의 의미를 찾으려 노력하는 태도, 그것을 비극적 낙관주의라고 불렀습니다. 주인공과 소년이 어둠 속에서 불을 피우고 서로를 의지하며
다시 일어설 방법을 찾는 모습이 바로 이 비극적 낙관주의의 발현입니다. 그들은 이제 영웅마을이 어디에 있는지, 그곳에 무엇이 있는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졌죠. 영웅마을은 그들이 찾아가야 할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시련 속에서 희망을 놓지 않고 서로를 믿으며 한 걸음 더 내딛는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한 남자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통과해야 했던 끝없는 여정 위에 세 가지 시험을 함께 걸었죠. 상상 속의 공포를 넘어 현실의 괴물과 맞서 싸웠던 행동의 시험,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한계를 돌파하려 했던 지혜의 시험,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서려 했던 희망의 시험. 기억하십시오. 영웅의 길이란 평온한 목적지가 아니라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련의 길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영웅이란 그 길 위에서 오늘의 걸음을 멈추지 않는 자를 의미하죠. 주인공과 소년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 앞에는 또 어떤 운명이,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